한덕희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또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시장을 상승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시장의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좀 훑어봤을 때는 결국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인플레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좀 눌러왔었던 영국 금융발 악재는 좀 사라지고 있지만은 인플레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시간에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 굉장히 좀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좀 하락이 나왔고요. 우리 증시도 조정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조정 장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야 되는 이야기인데 내용 좀 보면서 어디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인플레,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어제 발표됐었던 영국의 9월 CPI를 보게 되면은 10.1% 나오면서 영국의 지금 인플레는 여전히 40년대 최고 나왔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저녁 6시에 발표됐던 유로존 CPI 보면 역시 9.9 나오면서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살짝 꺾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유럽의 물가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3시에 잠시 뒤에 독일의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유럽의 물가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가 힘든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금리가 14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4.1을 넘어섰고 2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는 최종금리를 4.5에서 4.7로 보고 있는 건데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12월 달에도 75bp 인상 확률이 확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고강도의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저는 다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때까지는 시장에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유리할 게 뭐냐면 지금 덜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이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은 뭐 워낙에 매파적인데 지금 비둘기파였던 연준 위원까지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는 이제 연말 최종금리가 4.5에서 4.75까지 보고 있고요. 내년 중에는 중단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도 내년 중에는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거는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세인트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지금 선제적으로 어떤 금리 인상은 끝이 날 거다라고 해서 어쨌든 내년엔 그러니까 뭐 빠르면 이번 연말이고요. 늦으면 내년 초에는 끝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인플레 잡기를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마 다음 달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 그다음에 다음 달에 우리가 확인할 10월의 CPI, 10월의 CPI는 확 꺾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마 시장은 뭐 시원한 반등이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플레가 해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이번 연도 내내 눌렀던 게 인플레인데요. 그게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결 조짐이 보이는 게 11월 중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반등은 11월 중순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종목 장세로서 좀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역시나 종목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종목으로 집중을 해보겠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최근 한 몇 주? 몇 달 동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목 중에 하나 한번 저는 사실 이 종목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급등한 원전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10월 들어서 태조이방원이 다 이제 끝났다, 원전주 끝났다라고 했을 때 아직 이슈가 남아있어요라고 말한 종목이 있는데 그게 그렇죠. 오늘 또 네.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얘기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딱 2주 전에 이제 그 폴란드 장관이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원전 수출에 대해서 발표할 거다라고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신기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면 한신기계가 거의 대장급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해 있는데 원래는 사실 폴란드 원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좀 기울었다라고 좀 나와 있었거든요.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우리 한수원이 2주 안에 이 계약을 체결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현지 보도 통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에 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우리가 이 해외 원전을 처음으로 수주하게 되는 경우 대규모 수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한승기기는 제가 목표가를 8,200원 잡아놨었는데 아직 뭐 8,000원도 안 왔죠.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8,200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달 안에 그 폴란드 현재 보도대로 우리가 폴란드 원전을 수주한다면은 뭐 10,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목표가는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좀 보면서 한번 홀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제 했던 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신화 인터텍인데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빠지면서 약간 좀 조정이 나옵니다. 다만 신원재택을 제가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개설, 그러니까 이 스마트 글라스에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다음 달에 애플의 XR 기가 나오고요. 이 구글의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하나 기술. 이게 지금 이제 유럽발 장비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조 5천억대의 어떤 장비 수출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어떤 그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지금 오늘 기사 나온 거 보게 되면 하나 기술 좀 볼게요. 오늘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이 금년 안에 그 1조 5천억 정도의 어떤 그 기대 수주에서요. 일단 이 그 물량 내에서 계약이 먼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안에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시장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지금 시장이 조정 나오고 있을 때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또 오늘도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오늘도 2가지 종목 준비해봤고요. 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폴란드 원전은 K원전이다. 네. 사실 저희도 오늘 이슈 시간에 원전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웬만하면 원전을 안 다루려고 했는데 네. 딱 공략할 종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원전을 안 다루면 안 되겠는 게 지금 폴란드 원전 수주가 네.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 나온 게 아니고 폴란드 언론 통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 보여지는데 얼마나 확실한 건지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한수원이 2주 내에서 이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것이다. 이게 현지 매체 보도를 통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중으로 한수원을 통해서 아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확인된다면 관련주가 지금부터 또 급등이 나오겠죠. 내용 좀 먼저 보시게 되면은 한수원에서 이제 폴란드 원전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폴란드 전력공사하고요. 폴란드의 현재 민간 에너지 기업인 지파, 그다음에 한수원하고 2주 안에 서명할 거다라고 이제 이 기간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스푸트니크 통신이 폴란드의 신문을 인용해서 지금 보도한 거고 이게 그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틀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폴란드의 에너지 전문 포털인 이 와이소키나 PH에서 폴란드 전문가 그룹에 평가를 했는데 이 자금 조달이나 어떤 적기 준공하는 것, 그다음에 현재 업체 참여도를 평가했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7점이 나왔고 한수원은 11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폴란드 전문가 그룹의 평가는 한수원이 1등을 한 게 바로 이틀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왔던 건데 바로 오늘 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서 이 2주 안에 한수원과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 나왔고요. 왜 2주 아니냐면은 어제 이제 폴란드 관계자들이 원래 한국에 와서 방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국 오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중국의 하늘길을 막아서 취소가 됐죠. 연기가 됐죠. 원래 와서 계획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하늘길을 막는 바람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비행기 연료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좀 늦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2주 안에는 다시 와가지고 원전 건설 관련된 LOI를 한수원과 체결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달 안에는 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관점 봤을 때는 뭐 거의 확실한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전주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미국과 경쟁 중에 높은 점수라고 했는데 네. 미국이 더 높아서 미국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폴란드에 있는 이 어떤 에너지 전문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를 한 건데
뭐 어떤 그 공사 어떤 적정 어떤 그 날짜라든가 네.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평가했는데 한손이 11점. 그다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7점. 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더 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보도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한 게 아닌가.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오늘의 공략주는요. 한전기술이에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한전 기술이다. 왜냐하면 실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같은 설계야 이 종합 설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력도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증을 좀 받아내서 실력을 입증했고 이미 폴란드 엔지니어링 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폴란드 쪽에 한다고 한다면은 한전 기술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역시나 또 2009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했었는데 거기에 원전 1기부터 4기까지 설계를 한 게 또 바로 한전 기술입니다. 또 역시나 지금 우리가 이번 연도에 기대하는 원전이 폴란드는 지금 봐도 압니다만 체코도 있거든요. 근데 체코하고도 현지 기업하고 이 TS와 이 업무 협약까지 맺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체코하고 폴란드의 이 엔지니어 기업들을 업무 협약까지 맺어놨기 때문에 일단 폴란드께 나온다고 한다면은 한전 기술이 무조건 1번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전 기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미 G2파워라든가 한신기계 이런 좀 개별적인 성격을 가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이미 뭐 상한가 근처 가 있는 건데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가벼운 종목 아니다 보니까는 지금 10% 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가 조금 전에 정황을 말씀드렸죠.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현지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고 이틀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떤 그 평가 점수가 나와 있고 7점하고 11점이면 상당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안전한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만 원, 순절가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거래도 수반했고 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해서 오늘 같은 날 사도 돼요?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조정이 이제 뭐 2주 안에 서명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바로 갈지 뭐 쉬었다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쉴 거로 생각하고 접근 못 하고 있다가 가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갈 수 있는 구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나는 정말 그냥 반짝 오르는 거를 딱 수익 내고 나올 거야 하시는 분들은 또 네. 일찍 타이밍을 갖고 들어가셔도 그쵸. 되고 불안한데 싶으신 분들은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셔도 되고요. 그쵸. 기회를 놓치신다면 이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한전기술을 오늘 한번 매수해 볼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현동이 덕분의 종목은 또 무엇일지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79년생 음마아파트. 네. 오늘 기사 봤어요. 저도 네. 어렸을 때 음마아파트를 지나다니면서 네. 그때는 이렇게까지 낙후되지 않았었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금싸라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좀 낙후된 아파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면 정말 낙후되어 있어요. 네. 지금 20년째 이루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마 아파트 하면은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승인 났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이 음마 아파트가 19년 만에 최고 35층 재건축 심의 통과했다. 보시면 대치동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뭐 이 아파트 땅값으로는 가장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아파트 많이 낙후돼 있죠. 이게 지금 14층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고 35층으로 바뀌고요. 지금 원래 28개 동이 있는데 이게 33개 동으로 최고 35층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424채인데 리모델링 이제 그 재건축이 되면은 5,578채로 좀 바뀌게 되면서 이제 개발 들어가는 거죠. 이게 79년에 완공이 됐고요. 19년 전부터 이제 재건축하려고 했던 건데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안 됐던 건데요.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취임하면서 이 지지부진하던 이 재건축의 속도를 내게 된 거고 이번에 승인 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 강남구 일대의 재건축 사업까지도 아마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마 아파트,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음마 아파트가 승인받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강남 일대 재건축, 그다음에 강남 일대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관련 어떤 그 섹터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섹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소형 건설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형 건설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또 소형 건설사를 한번 네. 눈여겨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이 네.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모멘텀이 확실히 움직일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좀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소형 건설주로 접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음마 아파트와 함께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공격주는 범양건영입니다. 자, 과거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수익이 좀 많이 났던 종목인데 네. 역시나 범양건영도 주가를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워낙에 바닥권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에 소재하는 토목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종속회사는 물류창고 임대업도 하고 있고요. 이 모듈러 주택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일단 뭐 토목 사업의 기본 사업이 뭐 도로 포장 공사라든가 뭐 택지 조성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자회사 범양플러이를 통해서 모듈러 주택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를 단축시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민간 건축 수주 활동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서울에 개봉하고요. 충남 천안과 같은 민간 건축 수주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범양건영이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나오는 거고 최근에만 그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이 블럭 연립주택 신축 사업까지 이제 분양에 성공했고요. 최근에 보시면 동해지방해양수산시청과 동해신항 지임도로 또 건설까지 좀 계약 체결하면서 지금 활발히 수주 활동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마 아파트에 이어서 어떤 강남의 재건축, 서울의 재건축을 간다고 한다면은 범양건영이 일단은 좀 수혜의 크기가 좀 가장 클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9월달, 8월 고점 찍고 나서 지금 빠지면서 사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났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너무나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 자리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 음마 아파트 재건축은 제가 볼 때는 짧게 끝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2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었던 3,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양건영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입니다. 목표 주가 4,2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궁금하면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시장이 어려운데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다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도 중요합니다만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이 덕분에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